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혜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20년째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햇빛이 호텔 복도를 반짝이게 합니다. 저는 무릎에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요. 제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다고 생각합니다. 310호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에요. 침대 위에는 영어 신문이 펼쳐져 있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실례합니다. 뜻밖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려던 손을 멈췄어요. 문 앞에는 호텔 프런트 직원이 서 있었지요. 죄송해요. 아직 정리 중이었어요. 아, 그거 말고요. 저기 투숙객분이 타월을 더 요청하셨거든요.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이미 몸을 돌려 복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청소 카트에서 깨끗한 타월을 꺼내들었지요. 직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외국인 손님과 마주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 저도 그 외국인 손님을 향해 미소 지었죠. 그러자 직원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제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일로 돌아갔죠. 객실 창문을 닦으며 제 모습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버려진 영어 신문을 조심스레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읽을 거리가 생겼네요. 누구도 모를 테지요. 지금 이 구부정한 청소부 할머니가 과거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며 그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지금은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에드워드 마이어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묵을 호텔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은 온 호텔이 알고 있었죠. 저는 에드워드 마이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죠. 한때는 세계 정상들 앞에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호텔 복도를 닦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방으로 향했어요. 이튿날 아침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에드워드 마이어의 도착을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로비는 평소보다 더 반짝였고 VIP 스위트룸은 10번이나 재점검되었지요. 김 여사님, 오늘은 320호실부터 330호실까지 부탁드립니다. 객실 팀장이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늘 VIP 손님이 오시니까 복도에서 마주치시면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하시고 말은 걸지 마세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였죠. 로비로 들어서는 에드워드 마이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이었어요. 그를 맞이하기 위해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지요. 저는 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내내 객실 청소를 하며 로비의 소란스러움을 잊으려 했어요.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갑자기 호텔이 소란스러워졌죠. 누군가 화를 내는 소리가 로비에서 들려왔어요. This is a disaster. Unacceptable. 저는 청소를 멈추고 복도 끝에서 조심스레 상황을 살폈습니다. 에드워드 마이어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프런트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 마이어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프런트 매니저가 영어로 물었지만 마이어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 계약서가 사라졌어. 호텔 금고에 넣어둔 수정된 계약서가 보이질 않아.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영어가 유창한 직원들도 마이어를 진정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내일 아침까지 계약서를 찾지 못하면 나는 즉시 다른 호텔로 옮길 거야. 그리고 이 호텔의 서비스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릴 거라고. 호텔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금고를 다시 확인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저는 상황을 지켜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321호실을 청소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파란색 폴더를 봤어요. 그 안에는 계약서가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직원 하나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여기 VIP 응대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막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어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호텔의 이미지는 위기에 처했어요. 순간 저는 결심했죠. 직원을 살짝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스터 마이어, Are you looking for the revised contract?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에드워드 마이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에드워드 마이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맞아. 수정된 계약서를 찾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알았지? 마이어의 목소리에서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아침에 제가 321호실을 청소하면서 봤어요. 책상 위에 파란색 폴더가 있었거든요. 제 영어는 또렷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마치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호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이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폈어요. 잠깐, 당신 이름이 뭐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잔 김이에요. 마이어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놀람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수잔 김, 전설적인 통역사? 로비는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지요. 마이어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마이어는 흥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와 80년대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통역가야. 그 당시 세계 정상들이 그녀를 찾을 정도였다고. 직원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지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저 김순애가 세계적인 인물이었다니. 아무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이어는 제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통역했던 세계 정상회담 기록을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마이어의 손을 잡았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는 그저 호텔 청소부일 뿐이죠. 그 말에 마이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당신 같은 분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통역사로 활동할 때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암이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간호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잠시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네요. 호텔 로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요. 그럼 그동안 계속 영어 실력을 유지한 거예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매일 객실에서 버려진 영어 신문을 가져와 읽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의 대화를 듣곤 했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니까요. 에드워드 마이어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호텔 지배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멀리 있었지만 그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런 인재를 청소부로 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군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마이어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제 계약서를 찾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오갔을 거예요. 잠시 후 저는 파란색 폴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이어에게 공손하게 폴더를 건넸지요. 마이어는 폴더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찾던 계약서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이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 회사의 글로벌 컨설턴트로 와주세요.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가 호텔 청소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장면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호텔 직원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제 회사에서라면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지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난 아직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호텔 직원들을 바라봤지요.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다들 배울 게 많잖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도. 제 말은 호텔 직원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제가 말한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에드워드 마이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제 결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합니다, 김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호텔 지배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요.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호텔의 직원 교육을 맡아주시겠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에게 향했지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제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청소부인데요. 지배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세계적인 통역가이자 인생의 지혜를 가진 소중한 인재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직원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이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마이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좋은 기회예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자리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일이 좋거든요.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감이 일순간에 해소되었지요. 지배인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호텔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호텔 직원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지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 회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마이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오늘 당신 덕분에 중요한 계약서를 찾았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요. 지배인은 저를 위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청소 업무도 계속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저는 310호실을 청소하며 창밖을 바라봤지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부셨어요. 20년 동안 매일 같은 풍경을 봤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몸을 돌렸지요. 어제 저를 무시했던 프런트 직원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직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요. 괜찮아. 넌 날 몰랐으니까. 그래도 예의가 없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데, 저는 청소용 천을 내려놓고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빛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것이 바로 네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교훈이야.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어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눈이 반짝였을 거예요. 물론이지. 오후에 시간 있니?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꼭 갈게요. 그날 오후 제 작은 사무실에는 10명의 호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에게 배우고 싶어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들이었지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도 함께 배울 겁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칠판에 한 단어를 썼어요. 리스펙트, 존중. 이것이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단어예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제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20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순간의 용기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지요. 30년 전 제가 세계 정상회담에서 통역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과거는 소중한 추억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청소를 하지만 오후에는 직원들에게 영어와 서비스 정신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350호실을 청소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제 시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호텔 직원 1동. 저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줄곧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이어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방해해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서울에 계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이어는 제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착하셨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오랜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이어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안을 거절하셔서 아쉽지만 이곳에서 행복해 보이시니 다행입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 계약도 무사히 체결했어요. 사실 다음 주에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마이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희 회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호텔에서, 이 나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이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당신 같은 분은 어디서든 빛날 수 있으니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수업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그저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부일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엠퍼시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공감. 이것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죠. 호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한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필요,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더 친절해졌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지배인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호텔이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늘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제 75번째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고 했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했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침부터 여느 때와 같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 존재를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지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로비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큰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에드워드 마이어도 거기 있었습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일제히 외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어가 앞으로 나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김 선생님,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있었어요. 펜에는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펜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세상은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다니. 지배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도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큰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세계 정상회담에서 통역하는 사진과 지금 호텔에서 직원들을 가르치는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로비에 걸고 싶습니다. 우리 호텔의 자랑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케이크를 자르고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는 항상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마이어가 선물한 만년필을 들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75살의 호텔 청소부이자 교사이자 한때는 세계적인 통역가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호텔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굿모닝, 선생님. 한 직원이 영어 수업책을 들고 와 수줍게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단어부터 배울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